네, 평촌공업고등학교 전기전력과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기기, 그 중에서 교류 회전기기인 유도 전동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최희동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요, 수행평가를 통해서 슬립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물론 슬립 공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약간 문제에 장난질을 좀 쳐놓기는 했지만 그 장난질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다가가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격증 같은 시험 문제에서도 그런 간단한 슬립의 공식처럼 보이지만 그 식을 여러 가지로 전환해 가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슬립에 대한 공식 꼭 기억해 두시고요. 선생님이 1학기 때 동기기 할 때도 공식 몇 개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도 전동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외워줘야 될 공식은 슬립에 대한 공식이었습니다. 그만큼 슬립이라고 하는 존재감이 유도 전동기에서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슬립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고 갑니다. 슬립에 대한 것은 원래 공식대로 정의를 해드린다면 동기 속도에 대한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차이의 비다 라고 설명을 우리가 정의해서 했었죠. 근데 이렇게 막연하게 외운다고 한다면 너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팍팍 박히지가 않아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슬립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몇 글자로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차이다. 즉 동기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차이다. 두 번째, 속도차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였었죠. 그래서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정의가 시간차다. 뭐 이렇게 의미를 둘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속도차면서 시간차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당연히 나오니까 얘는 누구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효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유도전동기의 가장 핵심 요소가 슬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교재 201페이지에서부터 이제 유도전동기의 등가회로 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손실과 효율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0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단상 유도 전동기의 등가 회로와 유도 기전력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단상 유도 전동기의 등가 회로와 유도 기전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이 쭉 201페이지서부터 굉장히 여러 페이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수식도 굉장히 다양한 수식들이 나오고 등가 회로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볼 때 짜증날 만한 등가 회로가 나와요.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임피던스에 대해서 동기기를 배울 때는 임피던스 입장에서 해석을 해줬지만 변압기하고 이 유도기의 입장에서 이제 등가 회로를 바라본다면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회로에서 배웠죠. 어드미턴스, 임피던스의 역수입니다.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다가갈 때 짜증나고 공식에 대입하고 막 이제 오매 법칙이나 이런 거를 계산을 할 적에 상당히 짜증나는 요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 강의가 어떤 강의죠? 선생님 강의 굉장히 간단한 개념 위주의 강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상 유도 전동기의 등가 회로와 유도 기전력을 배울 적에 쉽게 한번 접근해 보고 또 필요한 부분만 쏙쏙 한번 빼먹어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면 이제 요 서두의 앞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떤 글을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이 글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가죠. 자, 유도 전동기와 변압기의 구조가 모함으로 비슷하므로 동일한 모양의 등가 회로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유도 전동기의 등가 회로와 변압기의 등가 회로는 거의 동일하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미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전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력을 임피던스로 소모하는 형태로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선풍기 같은 유도 전동기, 선풍기는 유도 전동기죠. 유도 전동기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축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부하는 프로펠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프로펠러의 뭐 두께라든지 프로펠러가 또 작냐 아니면 직경이 넓냐,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유도 전동기의 부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주기가 참 애매해요. 이 유도 전동기는. 그래서 유도 전동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출력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저항을 이용하여 부하 임피던스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이 선풍기의 프로펠러, 어떤 유도전동기의 축에 달려있는 이 어떤 프로펠러 같은 것들을 유도전동기에서는 전부 다 부하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하들을 나타내기가 약간 애매해서 뭐로 나타낸다? 저항 형태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회로 시간, 1학년 회로 시간에 배웠던 저항의 성질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에너지를 뭐와 뭐로 소모한다고 그랬죠? 열과 빛으로 소모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동력이 뭐 이제 어떤 것으로 전부가 다 소비 또는 전환된다, 물리적으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지해 있을 때 단상 유도 전동기의 등가 회로와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이제 보자는 얘기예요. 단상 유도 전동기를 볼 텐데 그게 정지돼 있다. 정지돼 있다는 겁니다. 회전자가 돌아가지 않는다. 즉 슬립은 얼마다? 슬립은 얼마? 슬립은 1이다를 놓고 보는 겁니다. 자, 밑에 한번 쭉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정지 시의 등가 회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변압기의 어드미턴스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볼 때 짜증날 만한 등가 회로가 나와요. 그리고 밑에 식을 보면 우와, 막 이상한 식들이 막 줄줄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뭐 키르예프의 법칙 1학년 때 배웠던 거 가물가물해지는데 다시 튀어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 선생님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선생님 뭘 볼 거냐? 자, 그러면 이렇게 정지되어 있을 때 교재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 정지 상태의 유도 기전력이 얼마나 나오겠는가? 자, 회전자가 정지되어 있을 때 1차 측에 유도되는 기전력. 1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정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회전자가 정지되어 있을 때 1차 고정자의 유도기전력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기기에서도 선생님이 식 2개 외우라 그랬어요. 뭐 외우라 그랬죠? 동기기에서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 하나 외우라 그랬고, 동기 발전기에서 나오는 유도된 기전력의 크기는 4.44 K 오메가 FM 파이, 이 형태 외워주라 그랬죠. 그 2개 외우라 그랬습니다. 동기기에서. 그런데 마찬가지로 고정자의 단상이 투입되면서 고정자 권선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동기기에서 유도되는 기전력하고 그 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고정자의 유도되는 기전력은 4.44 곱하기 K1. K1은 뭡니까? 1차 권선의 권선계수, 즉 고정자의 권선계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권선계수를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알겠지만, 권선계수라는 거는 뭐예요? 분포권과 단절권으로 동기기에서 감는다 그랬죠. 그런 형태, 어떤 형태로 이제 감아줄 것이냐, 그 권선계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1차 측의 주파수 F1, 그 다음에 1차 측의 권선수, 즉 고정자의 권선수죠. 그 다음에 평균 자속수, 극당 평균 자속수가 이렇게 1차축 유도 기전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도 전동기는 변압기하고 등가 회로가 똑같다 그랬죠. 자, 위에 거 복잡한 등가 회로 우리 기억하지 마세요. 자, 그럼 변압기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변압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데 1차 측에 유도된 전압이 2차 측에 유기가 되더라, 이 얘기였죠. 그럼 당연히 지금 고정자에서 유도되었던 이 E1이라고 하는 고정자 측 유도 기전력은
회전자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유도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게 회전자가 정지하고 있을 때 2차 유도 기전력, 즉 회전자의 기전력이 얼마만큼 유도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식 한번 볼게요. 자, 회전자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이런 식으로 나온답니다. 형태가. 자, 동기기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식하고 똑같은 식이죠. 회전자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4.44, 그 다음에 권성계수, 2차측 권성계수죠. K2, 그 다음에 F1. 자, F1 기억해 두세요. 회전자가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고정자에 유도되었던 주파수가 그대로 회전자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F1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 체크하시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정지되어 있을 때는, 고정자의 주파수가 그대로 회전자에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F1, 그 다음에 2차 권선수, 평균 자속수,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굉장히 어려운 식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개념적으로 다가가세요. 유도 전동기의 등가 회로는 변압기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유도 전동기의 고정자에 유도된 기전력은 유도 전동기가 정지되어 있을 적에 회전자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 유도 기전력이 얼마만큼 크기가 되느냐? 바로 동기기에서 배웠던 식을 지금 그대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 이 공식의 형태를 외워두라고 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대신에 요거 하나 주의한다. 정지해 있을 때, 회전자가 정지해 있을 때는 여기 F1이 여기 2차 측에 회전자에 영향을 주는 주파수로 들어가 있다. 요 정도 기억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유도전동기가 정지해 있는 물건이 아니죠. 유도전동기는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를 살펴봐야 되겠죠. 현재 상태는 회전자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1차 측 고정자에 유도되었던 기전력에 주파수가 2차 측에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유도전동기는 돌죠. 그럼 돌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리시면 이제 제목이 나옵니다. 운전 중일 때 유도 전동기의 등가 회로와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실제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운전 중일 때라고 한다는 사실은 슬립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전제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운전 중이라고 하는 거, 유도 전동기의 원리에서 보면 동기 속도의 회전을 쫓아간다 그랬죠. 따라서 간다 그랬죠. 즉 그게 슬립이라 그랬죠. 자, 결국에는 운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슬립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진술을 했나 한번 교재를 쭉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렇게 슬립에 대한 차이가 난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떠들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속도 차이가 결국에는 운전 중인 회전자가 겪는 회전 자계의 회전수가 되고 2차 회로의 주파수가 된다. 회전 자계 속도 ns의 주파수인 F1에 슬립 s를 곱하면 회전할 때의 2차 측 주파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운전 중일 때. 그래서 운전 중일 때 회전자의 주파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2차 측의 즉 회전자의 주파수는 고정자 1차 측 주파수의 슬립배만큼의 주파수로 회전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정자에다가 단상 60Hz를 공급해 주었다고 해서 회전자에서 단상 60으로 회전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도는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네, 느낌이 빡빡 오죠? 필이 팍 꽂을 겁니다. 지금쯤이면. 자,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그러면 회전할 때는 당연히 회전자의 주파수는 지금 고정자 주파수의 슬립배만큼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핵심이니까 여기다 별 5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쫙 등가 회로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의 뭐 임피던스 식은 어떻게 되고 뭐 부하전류 나오고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눈 돌아갑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거 설명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지 말자고요. 쉽게 가자고요. 쉽게.
그리고 필요하면 선생님이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서 결론적으로 어디로 갔느냐. 자, 여기입니다. 그러면 운전 중일 때 단상 유도 전동기의 유도 기전력, 즉 회전자의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되겠느냐. 운전 중일 때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정지 중일 때는 1차 측에 있던 주파수가 1차 측 고정자에 있던 주파수가 회전자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운전 중일 때는 따라서 도는 거기 때문에 슬립이라는 요소가 투입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봅시다. 유도 전동기 슬립 S의 영향으로 2차 회로, 즉 회전자 회로에서의 주파수는 SF1으로 변경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2차 측, 즉 회전자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E2S라고 했습니다. E2S는 S 곱하기 정지되어 있을 때의 유도 기전력이다. 그 식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된다. 4.44 곱하기 K2. 자, 2차 측의 권성 개수였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왔던 게 정지 시에서는 그냥 F1이었어요. 근데 이제 회전합니다. 회전하는 거니까 여기가 F1이 아니라 F2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F2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에서 F2는 S 곱하기 F1이다. 슬립 곱하기 F1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S 곱하기 F1 곱하기 2차 측의 권선수, 그 다음에 평균 자속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회전자가 돌지 않을 때의 회전자에 유도된 기전력과 회전자가 운전 중일 때의 그 회전자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은 크기가 같다, 다르다. 그 다음에 회전할 때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슬립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슬립의 영향을 받는데 속도라고 하는 거, 회전하는 속도에 대한 것은 당연히 동기 속도의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러면 회전자 속도도 최소한 아무리 따라서 돌라 그래도 NS는 P분의 120F에 대한 것을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120F라고 하는 거, 극수 P는 바꿀 수 없죠. 우리가 물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F 주파수가 바뀌겠죠. 그죠? 회전하는 속도.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학습한 내용 정리 들어갑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 왜 단상을 받느냐? 삼상으로 하면 등가회로가 무진장 어렵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단상 본 거예요. 너무 의미 두지 마세요. 자, 단상 유도 전동기의 등가회로와 유도 기전력이다. 등가회로는 어떻다? 변압기의 등가회로와 거기서 거기다. 그런 이렇게 어드미턴스가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1차 측과 2차 측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 즉 절연되어 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세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등가회로는. 자, 그런데 이제 봐야 될 거. 유도기전력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죠. 정지하고 있을 때, 즉 회전자가 정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정지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되더라. 1차 측 주파수와 2차 측 주파수가 같더라. 즉 영향을 주더라. 1차 측 주파수가 그대로 2차 측에 영향을 주더라. 회전자가 정지하고 있을 때는. 근데 운전 시에는 어떻게 되더라? 회전자가 도는 거기 때문에 1차 측 주파수의 슬립배만큼의 주파수로 회전자가 돌더라. 그래서 2차 측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요 따위로 나오더라. 여기까지가 오늘의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는 손실과 효율 부분까지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벌써 거의 20분이 다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항상 강의가 개념 위주의 강의이기 때문에 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막 세부적인 요소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개념적으로 다가가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이제 다가오는 추석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도 되게 많이 고민이 됩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어찌됐든 우리가 효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 불변의 원칙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지금 굉장히 많은 갈등에 휩싸여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 최소한 우리의 역할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자, 올해 3학년들, 올해 고3, 전국의 고3들이 매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힘들어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여러분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고 저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추석을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 유도 전동기의 손실 효율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슬림만큼이나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왜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